미국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건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일 겁니다. 이제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용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졸트 보고서라고 많이들 하는 고용 및 이직 동향을 보면 확연한 흐름이 보입니다. 주간 실업 청구 건수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어디에서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와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단순히 지난주 대비해서 청구 건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인사이트는 항상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답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는 총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얼마인지, 전체 실업 청구 건수가 얼마인지, 마지막으로 경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전체 실업 청구 건수도 179만 2천 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향성을 봐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고용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실업이 많아지니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겠지요. 또 다른 사인은 졸트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보면서 현재의 고용 상황만 알 수 있지 실제로 고용을 얼마나 했는지, 해고는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은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경험했었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죠. 그때 신규 고용이 아예 없었을까요? 아니요. 경기 침체의 최저점이라고 하는 한 달 동안 약 3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경기 침체 중에도 신규 고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문제는 생겨난 일자리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져서 경기가 침체된 겁니다. 고로 고용보고서는 단순히 고용과 해고의 차이, 바로 현재의 고용 상황을 보는 거라면 졸트 보고서는 고용은 얼마나 하고 해고는 얼마나 했는지 그 변화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기업들에서 얼마나 구인을 하고 있는지, 신규 채용은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이직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구인 숫자입니다.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어떤 특정 섹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러고 있습니다. 고용이 확실히 안 좋아지고 있네요. 그에 비해서 실제 고용이 되는 걸 보면 고용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구직은 줄었는데 고용은 늘었다? 더 자세히 보면 제조업과 운수업만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른 직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살짝 불안한데요. 마지막으로 퇴사 인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로는 어떤 실효성 있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가 섞여 있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졸트 보고서의 다른 자료에 좀 더 의미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발적 퇴사 숫자입니다. 이것이 자발적 퇴사자 숫자입니다. 이는 기업을 상대로 한 거라 비교적 정확한 수치가 집계됩니다. 자발적 퇴사자 규모와 구인 건수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발적 퇴사자가 많다는 건 일을 구하기 쉽다는 의미고, 이는 대부분 경기 호황일 때 나타납니다. 반대로 자발적 퇴사자가 적다는 건 일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는 대부분 경기 불황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숫자들을 보면 줄어드는 것 같다가 늘었다가 합니다. 어떤 특별한 패턴이 없습니다. 사실 숫자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지금 보는 숫자만으로는 변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제조업에서는 자발적 퇴사자가 많아지고 있고, 정보통신이나 전문직에서는 자발적 퇴사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은 업황이 좋고 그 외 업종은 업황이 좀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는 많아지나 그 외 일자리는 다소 불안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졸트 보고서, 고용 및 이직 동향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전체적으로 고용 상황이 안 좋다. 다만 제조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 입니다. 그 외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냉각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경제가 불안하다는 거죠. 2024년 1분기 GDP 성장률은 1.6%로 예상했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1.3%로 정정되었습니다.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상승입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 예상하는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은 2.6%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보다는 낮지만 작년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만은 않지요.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불안합니다. 두 번째, 바이든은 계속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바이든은 어떻게든 재선거에서 이겨 대통령직을 이어하고 싶습니다. 삶에 대한 욕구만큼 강한 것이 권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최대 2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대통령을 한 사람은 한 번 더 대통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면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해 한 번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어야 했죠. 그럼에도 다시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가 나온 건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특히 그의 하반기의 증시는 항상 좋았습니다. 왜요? 재선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일으켰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서도 대통령 4년 차에는 평균적으로 7%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이든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이미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래 2개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준과 미국 정부에서 열심히 돈을 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바이든은 대통령의 진심입니다. 어떤가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가요? 그럼에도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연준은 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은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돈은 풀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럼 투자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